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거요. 네, 이건 그냥 과학 공식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풀어내는 열쇠 같은 건데요. 바로 이상기체 법칙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동차가 충돌하는 아주 짧은 순간,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0.03초 만에 고작 130g 정도 되는 작은 가루가 어떻게 60리터짜리 거대한 에어백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에는요, 바로 이 코드가 있습니다. PV는 nRT. 언뜻 보면 그냥 복잡한 암호 같지만 사실은 압력, 부피, 기체의 양, 그리고 온도 사이의 관계를 정말 놀랍도록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이 코드가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기술의 심장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방정식. 이 공식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그럼 이상기체 법칙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압력, 부피, 기체의 양, 그리고 온도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관계의 규칙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이 붙은 건 분자 자체의 크기나 서로 끌어당기는 힘 같은 복잡한 요소들은 없다고 가정한 말 그대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간단한 가정만으로도 현실 세계 대부분의 기체 움직임을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강력한 방정식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머리에서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2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여러 과학자들이 발견한 각기 다른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진 위대한 지적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 같았죠. 1662년에 보일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밝혀내면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샤를이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또 게이-류삭이 압력과 온도의 관계를, 그리고 아보가드로가 부피와 분자수의 관계를 이렇게 각자 퍼즐 한 조각씩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834년에 클라페이롱이라는 사람이 이 조각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아는 PV는 nRT라는 완벽한 그림을 완성시킨 겁니다. 와, 정말 멋진 역사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는 기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거시적인 법칙의 세계에서 현미경을 들고 아주 작은 분자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기체 분자 운봉론은요,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봐요. 기체 분자들은 그냥 아주 작은 점이고 쉬지 않고 미친 듯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작은 총알 같은 존재라는 거죠. 서로한테 관심도 없고 부딪혀도 에너지를 잃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분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그 평균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온도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정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압력이란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십억, 수조 개의 분자들이 용기벽을 끊임없이 때리는 힘의 총합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작은 당구공들이 사방에서 벽을 마구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분자가 많아지거나 더 빠르고 세게 때리면 압력은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온도는요? 온도는 바로 그 작은 당구공들의 평균 속도입니다. 기체가 뜨겁다는 건 분자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고, 차갑다는 건 분자들이 느릿느릿 움직인다는 뜻이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뜨거운 커피잔을 만졌을 때 느끼는 그 열기는 사실 내 손에 부딪히는 수많은 분자들의 격렬한 운동 에너지,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모델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기체들은 때때로 이 법칙에서 살짝 벗어난 행동을 보이거든요. 언제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비교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이상기체 모델에서는 분자들이 부피도 없고 서로 밀당도 안 하는 유령처럼 취급되지만 현실은 다르죠. 특히 압력을 아주 높여서 분자들을 꽉꽉 누르거나 온도를 아주 낮춰서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면
분자 자체의 작은 부피나 서로 살짝 끌어당기는 힘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반데르발스 방정식처럼 더 정교한 지도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이상기체 법칙이라는 코드가 우리 일상과 기술 속에서 얼마나 기막히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에어백의 비밀, 이제 풀어볼 시간입니다. 에어백 안에서는요, 사실 세 단계의 화학 반응이 순식간에 착착착 일어납니다. 먼저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폭발적으로 분해돼서 질소가스를 만들고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한 나트륨 금속을 2차, 3차 반응을 통해서 안전한 유리물질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 속도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말 정교한 설계입니다. 그럼 정확히 얼마나 많은 질소가스가 필요할까요? 60리터 에어백을 적절한 압력과 온도로 채우기 위해 PV는 NRT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바로 2.92몰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몰을 아주 많은 수의 분자를 세는 묶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만큼의 질소 분자 묶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2.92몰의 질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양은 약 127g. 바로 이 계산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의 최종 답입니다. 이 계산이 단 1g이라도 틀리면 에어백은 너무 약하게 터지거나 혹은 너무 강하게 터져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정밀함이 생명을 좌우하는 순간이죠. 간단해 보이는 공식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장치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낸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더 일상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날 아침에 차에 탔더니 뜬금없이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켜져 있던 경험 말이죠. 이것도 기체 법칙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타이어처럼 부피가 거의 일정한 공간에서는 압력과 온도가 정비례합니다. 이게 바로 게이류삭의 법칙이거든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 타이어 안에 공기 분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예요. 분자들이 느려지니까 타이어 벽을 때리는 힘도 약해지고 결국 압력이 떨어져서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펑크가 난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들의 속도 변화가 자동차 계기판에 직접적인 경고를 보낼 만큼 실질적인 힘을 가진다는 사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기상 관측용 풍선은 왜 땅에서 띄울 때 헐렁하게 일부만 채워서 보낼까요? 빵빵하게 채워보내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현상은 보일의 법칙이 아주 멋지게 설명해 줍니다. 풍선이 하늘로 올라갈수록 외부의 공기 압력은 급격히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풍선 안의 기체는 외부 압력에 맞춰서 팽창하게 되고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죠. 만약 지상에서부터 가득 채웠다면 성층권에 도달하기도 전에 압력차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겁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환경의 변화, 즉 외부 압력의 변화에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성공적인 과학 탐사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P/는 NRT라는 하나의 코드를 따라서 에어백부터 타이어, 기상관측 풍선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보셨듯이 이 공식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에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기체의 세계 속에 숨겨진 놀랍도록 아름다운 실설을 들여다보는 창고 같은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는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또 어떤 놀라운 과학적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